여기까지 봤고, 이번에는 법인 차리는 건데, 저희도 이제 중개법인 형태로 사무실을 내놨는데, 중개업소를 중개법인 형태로 하고 있는 그 부동산은, 뭐 전체 부동산 사무실 중에서 뭐 1%가 안 됩니다. 0. 몇 프로 그래요. 이제 행정사도 이제 보니까, 거기도 역시 극소수더라고. 법인 형태로 하는 게. 근데 행정사는 만약에 법인을 만들려면, 그 행정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뭐 3명인가 4명인가 필수로 있어야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제 중개법인은 보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자격증은 대표자, 요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자 뺀 경영진이 있어. 경영진을 임원이나 사원이라고 불러요. 용어를 좀 아실 게, 그 회사 중에 보면 경영진을 임원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어요.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 임원이라고 하죠. 근데 회사 중에 보면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원이라고 불러요. 경영진을. 그러니까 요 사원은 월급쟁이인 직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쟁이 말고 경영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것을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는 경영진을 임원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고 사원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는데 동급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자격증을 3분의 1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자가 3분의 1 이상 돼야 되는데 대표자 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건 아니지만 기본이니까 좀 봐두세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이 있어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회사. 그런데 중개업을 하려고 그래. 자, 중개업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다 등록을 내야 돼. 그래서 구청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그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끝나지 않고 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요 타이틀이 붙어. 이걸 줄여서 우리 얘기할 때 중개법인이다 그래요. 너무 기니까 중개법인인데 시험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렇게 되려면 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 사람은 무조건 증이 있어야 돼.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임원 중에 이게 이제 주식회사여서 임원 중에 B도 있고 C도 있고 감사도 임원이야. 이렇게 임원이 대표자 빼고서 이렇게 3명이 있다면 자격증을 여기 3명 다 자격증이 없어. 이 사람은 있는데 그럼 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줄까? 안 받아주지. 요 B, C, D 중에 요 B만 자격증이 있어. 여기는 없고 이 사람이 있고 받아줄까?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최소한 3분의 1 이상 증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요건이 막 엄격한 건 아니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자격증을 못 땄어. 근데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증 있는 사람을 하나 안 치면 돼. 그럼 자기는 여기 들어가면 돼. 자격증 없어도 되니까 나머지 자격증 있는 사람들 한두 명 고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중개법인 형태로도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어. 대신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일단 가능하지만 요 사람이 사고를 칠 수 있어. 요 사람이 협조 안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저 중국집을 하려고 그래. 식당도 마찬가지고.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주방장 2명이나 고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직원들 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 중국집을 운영하는 식당 운영하는 제가 요리할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예요 이제. 모른다 그러면 누가 갑질하기 시작해? 그 주방장이나 거기 그런 사람들이 갑질하기 시작하잖아 이제.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월급 좀 이따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고 안 나와버리고 막 그래. 그랬을 때 저 사장이 요리사 자격증도 있고 요리할 수 있으면 그래? 너 관둬. 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사장이 임시로라도 하고 또 주방장 구하고 주방장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빼먹는 것도 잘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거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격증 없는 사람도 중개법인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되게 불편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나만의 자격증을 걸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줘 가지고 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겠죠? 예? 어떤 거예요? 애로사항이 뭐야? 나눠먹게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뭐야? 나 혼자 하면 다 먹는 걸 자격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나 혼자 하면 다 먹을 걸 못났다고 저 사람은 나눠 먹어. 그동안 돈 먹은 거 갖고 이제 내 보증금 낼 수 있는데 월세 낼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바이바이 이렇게 하고. 낙동강 오리알 자격증 없이 하신 분들 낙동강 오리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하죠. 선생님 자격증 있는 사람 또 없어? 이렇게 오래 못 가 그래도 갖다 붙여주잖아. 6개월 넘기기가 쉽지 않아. 또 간두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맨날 사람 구하다가 볼장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자기가 따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응? 응. 자격증 따는 게 막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응? 오케이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될까? 받아야 돼. 아까 등록에 필요한 3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실사 그건 놓치면 안 된다고.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는데 다 받아 다. 정이 있든 없든 높은 사람은 다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나와야 돼? 사무실. 사무실은 아무거나 얻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뭐요? 대장에 나와 있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용도가 맞고 뭐 이래야 되고. 근데 뭐 공짜 빌려서도 괜찮고 뭐 그런 거 똑같아. 저실서 이렇게 똑같다고. 그러면 중개법인을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중개법인을 왜 만드느냐? 있어 보이잖아. 어? 행정사도 중개법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업무 영역이 조금 넓어져요. 그리고 손님한테 주는 그런 이미지도 달라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혼자 하시는 게 수입이 일정 수입이 막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다면 그렇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 소득이 막 올라가잖아. 2억, 4억 막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세금 문제 때문이라도 그때 가서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법인이 되면 이제 중개업 말고 살짝 말씀. 이게 분양 대행이라고 된 거 있죠? 분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하는 매매 계약을 분양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대행이니까 시켜주는 거야. 분양시켜주는 거. 그것도 법인의 업무로 당당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법이 돼 있고. 컨설팅 업무로 돼 있어. 중개법인 업무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인 사무실을 차렸을 때 이거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세금 문제 아니라면 법인으로 해갖고 뭐 골치 아프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 다 할 수 있으니까. 어? 동물 미용업이 뭔지 아시죠? 그 강아지 머리 따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따가지고 막 하여간 와 그 강아지가 행복할까? 저는 그거 언제나 의문이야. 이렇게 했을 때 강아지가 막 우리 주인이 그래도 난 너무 행복해 막 이럴까? 또 이건 그 말을 못하니까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되게 답답해. 너 좋으냐 이거? 예? 이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그 시험에 매년 나와 매년.
이런 건 안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사무실 옆에가 이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봐. 근데 남매가 하더라고. 오빠하고 동생이 둘이 하더라고. 진짜 막 주말에도 나와서 하고 막. 근데 거기 오는 그 강아지들 보면 진짜 어떤 거 진짜 깨물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막. 근데 그것도 좋은 직업 같아. 사실은. 부동산 사무실은 어느 때, 내가 이거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돈 1,000만 원 들어왔을 때 하기 잘했다? 그치, 이것도 있죠. 못지않은 게 손님이 칭찬해주고 만족해하고 사장님 최고라고 하고 이게 인정받는 거죠.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복비는 얼마 안 돼. 그런데 이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노력을 해서 찾아보고 고민해주고 해줘갖고 얻었고 그랬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일 수는 있으나 남이 좀 어려움 겪고 있는 걸 내가 해결해줘갖고 그 사람한테 칭찬받고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산이야, 자산. 자산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냥 돈만 벌려고 해갖고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사람이 다 알거든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이건 뭐 그 소문 나거나 아니면 그 비난을 받았을 때 당장은 버는 돈이 있어가지고 좋을지 모르지만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지속 가능한 그런 영업이 될 수 있으려면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친구 불러와요. 아는 사람 데리고 와요. 딴 거 해요. 멀리 가서도 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속 가능. 이건 뭐 지속 가능한 수단은 될 수 있는데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예?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되게 이제 어려운 입장에 딱 놓였는데 보나마나 자기가 해가지고 돈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이 그게 해결되었을 때 자기가 해결을 해줬다는 그 뿌듯함, 그런 성취감, 돈 못지않다 이 말이지. 자,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오픈하는 거 잠깐 하고 갈게요. 방금 전에 요건이에요, 요건. 준비. 근데 사무실 내에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 아까 구청 가서 등록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근데 요 관청이 구청만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가서 하는데 여기 그 안양시 동안구 그러면 안양시장은 여기 안양시장인데 안양시장은 그 이거 일 안 하고 구에서 해요, 구에. 그래서 동안구청장한테 가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시장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기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 안에 구가 없을 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과천시 있죠. 과천시는 무슨 구 있나요? 인구가 좀 적은 모양이야. 과천시는 구가 없잖아. 예? 여기 안양시는 구가 있지. 두 군데인가? 안양, 동안구, 만안구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되고 없을 때는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과천시장은 등록관청이 되겠죠. 안양시장은 안 되고 구청장이 되고 요새는 군이 많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군이 막 시로 많이 바뀌고 그래서 군이다 그러면 가평군. 가평시 아닌가? 군인가? 가평. 군. 가평 군수가 등록관청이야. 가평 이렇게 되면. 원주시는 어떨 것 같아? 원주시에 구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원주시장이 되는 거예요. 구가 없으면 시장. 있을 때 구가 있으면 구청장. 강남에다 사무실 오픈한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장은 요 시장이 아니에요. 더 큰 시장이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리가 없어. 전혀 없어.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시를 얘기하는 거야. 조그만 시. 자, 여기다 가서 등록하는데 할 때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을 차릴 때 가능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갖고 개인 업소를 차리든지 아니면 법인을 차리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혼자 오픈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불러요?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길게 부르죠. 법인인데 사무실을 등록하게 되면 구청에 등록하게 되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0. 몇 %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0.3%, 4%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 대부분 뭐예요? 여기요. 98%가 여길 거예요. 근데 또 한 1% 내외 되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부칙 조문에 나온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분이 누구예요? 복덕방 할아버지. 옛날에 복덕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옛날부터 해오셨던 분.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없어. 근데 이분은 옛날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 마. 자격증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하지 마. 이렇게 못하고 그냥 계속 하세요. 그냥 이렇게. 대신 폐업하면 끝나요. 돌아가시면 끝나요.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분들의 연세가 90 전후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이것도 한 1% 내외밖에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사장님의 종류는 몇 가지다, 종류가. 3가지죠. 대부분 여기지만. 그런데 오픈하고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하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빠지죠. 새로 오픈이 안 되지. 하던 분만 계속 하시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 나오고요. 이때 구청에 가면 돈 좀 내라고 그래. 한 2만 원 전후 돼요. 그래서 돈 납부하고 오세요. 등록 신청하러 딱 가면 어디서 돈 내고 오시라고 그래. 그게 수수료야. 그래서 안양시 조례, 여기 같은 경우는 안양시 조례로 요금을 정해놨어. 많으면 한 3만 원 가까이,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니고 서류 갖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등록하겠다 그러면 서류를 안내해서 보내줍니다. 문자로. 뭐 가져오시고, 뭐 사진 가져오시고, 뭐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안내합니다. 여기서 안내할 때 온 문자 보면 자격증 복사본, 자격증 4번 가져오라는 소리 해요, 안 해요? 자격증 있어야 오픈할 수 있다며, 아까. 근데 자격증 복사본 가져오라는 소리를 안내할 때 전혀 문자에 보내지 않아요. 자격증 4번 갖고 오라고 안 그런다고. 왜 그래요? 이 자격증은 누가 끊어줘? 발급해줘? 여기 같은 경기도지사야. 그럼 안양시청 공무원이 경기도지사의 그 기록을 자체적으로 확인해요. 증이 있는지 없는지 인적사항 집어넣어서. 그래서 요새는 행정이 국민들을 괴롭히면 안 돼. 이게 행정의 기본 틀이에요. 국민을 너무 괴롭히면 안 돼. 이게 기본 틀. 그래서 서류를 많이 면제시켜줘. 그리고 공무원들 보고 일하라고 그래. 너가 알아봐. 알아볼 수 있잖아. 너가 뛰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입국 관리 업무 쪽 있잖아요. 거기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직도 안 바뀐 거야. 그리고 불친절하고. 제가 공무원 중에 제일 불친절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제가 경매 같은 거 해보고 그러면 법원 직원들이 그렇게 불친절해요. 일반 동사무소의 행정직들은 그렇게 안 그런데 법원 쪽이야. 출입국도 약간 법무부 쪽인데 법원 쪽이거든. 되게 불친절해. 그래서 이제 그거 왜 그래요? 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너 아쉽잖아 이거잖아. 법원 공무원들도 그렇지. 근데 행정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친절하게 바뀌어버려서 옛날에 행정공무원도 되게 땡땡거렸는데 지금 엄청 친절하게 바뀌었지. 뭐 때문에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지방자치제도 때문에 바뀐 거예요. 거기 대가리를, 시장을 투표해서 뽑잖아. 그럼 투표해서 뽑힌 시장은 어떻게 해, 이제? 또 하고 싶지? 또 하고 싶은데 또 하려면 뭐예요? 표를 많이 받아야지. 그러면 거기 지금 동사무소 오는 사람, 구청 오는 사람이 다 자기 뭐야? 표밭이야. 그럼 공무원한테 뭐라고 하겠어? 친절해. 그럼 잘라버려. 너 근무 평가할 때는 안 좋게.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바꿔놔야지 어떻게 돼? 그 국민들이 이 시장 일 잘해. 또 찍어주고 군단 말이야. 그게 몸에 배었어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당이든 거기든 간에 시장이 딱 되면 국민한테 잘하고 그다음에 둘레길 그렇게 잘 만들어 놓잖아. 그런 거 다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한테 표가 있잖아. 표 한 장밖에 안 되지만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국민 표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돼?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그래서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싸가지는 어떻게 고쳐야 돼? 대법원장을 국민들이 뽑으면 돼요. 간단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걸 단임제로 할 게 아니야. 연임을 시키도록 해야 돼. 단임제가 좋을 것 같죠?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 한 번 하고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뒤볼 일이 없잖아. 그래서 대통령도 준임제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독재가 우려될 때는 단임제가 맞지만 다시 평가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거예요. 대법원장을 우리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뽑으면 어디 법원 공무원이 어디다 국민한테 대놓고 원성을 높이고 그러겠어요. 바로 민원장에서 잘라버리지.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면 대법원장 뽑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인기만 있어서 뽑히면 어떨 거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 자격을 제한해 두면 돼. 응? 그러니까 법적 경쟁이면 3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그럼 몇 사람이나 되겠어?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전문가니까 그런 사람 중에서 뽑으면 되는 것이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럼 또 약간 좀 정당에 치우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한테는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국민이 그래서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면 자꾸 좀 싫어하니까 또.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 갖고 오라고 안 해. 자격증 사본 갖고 오라고 안 한다고. 자기들이 다 확인해 본다고. 근데 실무교육 받은 거 있죠? 실무교육 수료증 가져오라고 그래, 이제. 사무실 얻어놓은 계약서 있죠?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사진. 반면간판 사진 있죠? 등록증에 붙여준다고 또 갖고 오라고 그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서류야. 안내해줘. 그러니까, 갖고 가서 이제 넣으면 돼.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서 심사해서 이제 등록을 받아주는데, 등록 완창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거기 이제 담당 주무관, 거기서 처리할 거 아니야? 여기 담당, 가만있어 봐. 이거 하고 이제 교재 정리할 거니까. 이 담당 주무관은 이 일을 처음 해볼까? 옛날에도 많이 해봤을까? 대부분 경험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그 교육받은 사람이 대부분 공무원들이야. 그런데 그 출입국 담당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입국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소장은 되게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행정사가 그 일을 하는 행정사가 와서 그 일 처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수업을 했나 봐. 강의를 했나 봐. 그랬더니 출입관리소장님도 자기도 이제 알았다고 그러는 거야. 왜? 법이 배라고 세월이 배란 거예요. 옛날 자기가 했던 때하고 지금하고 틀려. 자기는 소장까지 해서 높은 자리까지 갔지만 그 사이에 바뀐 것도 있고. 자기 일이 아니면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니까 다 할 것처럼 생각되죠?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나무랄 게 아니고 근거를 갖다 주면 돼, 근거. 근거 갖고 오라고 그래, 맨날. 그래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따질 때도 요것이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알아먹어요. 왜냐면 자기가 일처리 잘못하면 자기 이제 근무 평점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막 싸우고 얘기하면 감정 싸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담당 주무관들이 일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뭐 인허가 업무든 어떤 분야도 다 그래. 왜? 이 일을 밑에 사람이 다 해. 위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숙련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배워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관청 공무원을 갖다 너무 막 이렇게 우러러 볼 필요가 없어.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막 우리 옛날 중개법인 낼 때 이 주무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막 너무 신나해 하는 거야. 이 주무관이 법인 만들고 분사무소 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요. 근데 그 주무관은 그래도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배워서 이렇게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지. 그 사람도 모르는 거 하고 그러면 막 겁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따져볼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기준. 아까 요건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얻어놨냐? 응? 그 다음에 하나 더. 결격자가 혹시 아니냐. 신원조회 합니다. 전과 같은 거. 요 두 가지가 패스가 되면 등록을 시켜줘. 등록은 단계 아니고 등록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딱 올려주는 거야. 부동산 사장으로 이름을 올려주는 거야. 등록대장이 있어. 카드야 카드. 옛날에는 이 등록대장이 지금은 뭐 달라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관청에 가면 뒤에 이렇게 보통 캐비넷 같은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오래된 건 이제 창고로 가고 최근 거 여기 캐비넷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신다고요? 뭐라고요? 하면서 캐비넷에서 막 서류 묵탱이 들고 와가지고 넘어가면서 막 거기다 막 이렇게 글로 적고 막 그런 게 옛날이잖아. 지금 어떻게 해?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해. 두두두두두두두두. 요게 전자적 처리 장치라고 그래요. 그걸로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용량만 좀 문제될 뿐이지 뭐 얼마든지 때려 집어넣을 수 있지. 거기에 딱 이름이 고정호이라고 딱 올라가면 그게 등록이야. 응?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라고. 그래 놓고 등록 신청한 사람한테 보험에 드세요 그래. 에? 왜? 일하다가 사고 칠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들도록 돼 있잖아.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혼자 하시는 분은 얼마짜리 보험에 들어야 돼? 2억짜리 보험에 들어야 돼. 2억짜리. 그럼 2억짜리 보험에 든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요. 보험료를 2억을 내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한 30만 원 좀 못 미치게 한 20여만 원 될 거예요. 그거 내면 한 25만 원 이 정도 내면 1년 동안을 보장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성 보장보험이에요. 소멸성이지. 예. 그래서 1년 동안 사고 났을 때 2억까지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얼마를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갱신도 했어요. 최근에 9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보통 들어요. 아니면 협회 공제 들어도 돼요. 협회 공제도 보험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협회가 하는 거예요. 공제가 조금 비싸. 그래서 돈만 보면 여기가 더 나아. 그래서 돈을 밝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사람을 밝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이게 되면 요 보험회사에서 구청에 바로 통보가 갑니다. 구청에서는 그 통보가 오게 되면 이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문자 옵니다. 등록증 찾으러 오세요. 이렇게 문자 와. 그럼 가서 찾아와. 그럼 등록증 또 빛나는 등록증을 딱 사진 딱 나온 거 해서 갖고 오죠. 이거 사무실에 걸고 등록증도 걸고 자격증도 걸고 일하는 거예요 이제. 1. 이게 업무개 시죠. 이게 등록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도 않고 그냥 금방 끝나버리고. 그래서 사무실 오픈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뭘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 하고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격증 따는 게 제일 어렵다고. 실무교육 뭐 20몇 시간 만든다고 하지만 그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사무실로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잖아.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뭐야 이게. 공부라고 공부. 세상에서 제일 지랄 같은 게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제일 힘든 거예요 공부가. 진짜로 아무리 봐도. 공부를 싹 없앴으면 좋겠어.
그럼 시험제도를 싹 없애버리면 되는데. 자, 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교재에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교재는 아까 펴두시라고 그랬는데 52페이지죠. 자, 막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읽으시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칙이라고 써 있죠. 자, 근데 여기요. 세 줄 끝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이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대장이 아직 없지만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오픈할 수 있다는 예외. 자, 그 다음에 꼭 대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할 때는 소유, 전세, 임대차, 아이고 요걸 한번 해볼까?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뭐요? 하면 되겠다. 오케이. 제목만 필요하겠네요. 세부적 내용 모르셔도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에? 용도가 어떻게 해요? 중개사 사무실로 쓰기에 용도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용도가 여기 보시면 제2종 근생이거나 또 일반 업무 시설이거나 또요. 일종 근생 자리도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다. 셋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면 되겠다. 이런 뜻이죠. 세 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요거요. 재밌어요 이거. 변호사는 자 보세요. 변호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네. 요새 이제 월급쟁이 변호사 같은 경우 저기 우리 옛날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요새 보니까 어떤 행정사는 변호사를 고용하더라고. 그래서 법원 갈 일이 있거나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 변호사한테 주고 같이 해, 같이.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생각도 하기 힘들지. 변호사가 행정사 밑에 일한다는 건.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법무사 밑에 또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 법무사는 소송을 못 하잖아. 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무사가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법원 앞에서 하는데 법무사 사무실인데 변호사를 써, 직원으로. 그 법원, 이거 변호사가 취직하기도 힘들고 취직해도 뭐 월급 나오는 게 뭐 300, 350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경매 컨설팅 하는데도 그래요. 거기는 이제 정식 직원으로 쓴다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쓰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앉아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송과 관련된 서류 처리를 해줘. 변호사 도장을 찍어준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협업이라고 해요, 이걸. 그렇게 하는 경우요. 행정사도 그래. 그래서 무슨 소송, 토지보상 같은 거 걸려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하고 소송 일감을 줘. 변호사가 누구한테 일감을 따가는 경우가 있냐면 행정사, 노무사, 소송권을 거기서 따가. 그러면 자기가 좀 잘 알면 그 소송권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돈 벌 수 있겠죠, 변호사가. 그럼 누구한테 명함을 뿌리면서 고개를 숙여? 행정사, 노무사, 이런 사람들한테 세무사, 회계사한테 이렇게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감이 들어오지.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변호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 자격증을 새로 따야 돼. 새로 따야 된다고.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만 갖고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됐어. 이거 지금 최근 일이 아니에요. 강남구청에다가 변호사가 나 변호사, 나 부동산 중개업 할 거야. 사무실 내줘. 라고 강남구청에 가서 거기 주무관한테 신청을 한 거야. 등록해달라고. 그런데 변호사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배웠어? 그 주무관은 자실사 배웠잖아.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고. 이 사람은 자격증도 없지, 중개 자격증도 없지, 실무교육도 안 받고 나 변호사야 빨리 등록 내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막 위에다 막 물어봤기. 변호사는 그런데 자격증 없어도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막 옆에 물어보고, 딴 데 물어보고, 뭐 야단 난 거지. 모르니까 잘. 근데 이제 위에서 중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유권회생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거부를 했지.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소송이지. 그래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거부 처분을,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지. 여기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보통 최소한 2년 걸려요. 그래서 대법원 갔더니 대법원에서 뭐라 판사가, 야, 너 할 일이나 잘해라. 중개사 자격,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 자격증을 따야지, 임마. 어?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래서 중개 자격증 따지 않으면 못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변호사도 이제 그게 딱 이제 정립이 돼갖고 중개 자격증을 따야지 오픈할 수 있다는 걸 다 알아,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근데 쉽게 될 것 같죠? 안 돼. 첫 번째, 시험이 만만치 않아. 두 번째, 시간이 없어. 그 양반이. 시간을 못 내, 잘. 그리고 세 번째, 얕잡아봐. 내가 변호사인데, 이거 뭐 객관식 보는, 이 정도야 뭐. 공부도 안 해. 뚝 떨어져.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부해, 이제. 동영상 끊어갖고. 수업 들어. 나이 많으면 어쩔 수 없어. 자꾸 잊어먹으니까 수업 들다가 졸다가. 아침에 일어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보다는 기초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데 그래도 그렇게 만만해 보는 시험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변호사도 이제 중개 자격증 따야지만 오픈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뭐라 그래? 중개사법에 나온 등록 기준은 변호사한테 적용돼, 안 돼? 적용.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중개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뜻이요. 예?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법인 얘기는 뭐 요거 좋은 얘기 있는데, 자, 요건,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가로 3번 있죠, 요거. 이번에 요거 공부한 겁니다. 자, 대표이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중개법인 오픈할 수 있습니다. 가로 3번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가로 3번 가셔서. 그리고 대표자를 뺀 임원, 사원, 높은 사람, 그죠? 그 중에서 얼마 정도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요 제외란 거 많이 물어봅니다. 제외. 밑에 거 필요 없어요. 제목만 필요합니다. 두 줄 딱 밑줄 긋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새하얗게 내버려 두셔야 돼.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하는 것만 딱 밑줄 긋게 되면 나중에 가면 그것만 보시면 돼. 그러면 이거 100페이지 남짓이야, 이거. 100페이지도 안 될 수가 있어. 그거 요약집이야, 그게. 그렇게 활용해 보시자, 이 말이지. 예. 자, 됐고, 나머지는 됐고. 등록 절차일 때, 사무실, 중개 사무실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여러분, 증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법인이 되면 되죠. 잘 나옵니다, 시험에. 첫 줄. 이거 몇 페이지요? 이거 몇 페이지? 55페이지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여기서 딱 끊어 읽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등록 신청이 돼. 그 말이에요.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아니거나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요 사람 아니면 법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서류. 이거 문자로 보내옵니다. 이거 갖고 오라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전화해갖고, 이 사무실, 중개사무실 오픈하려고 하는데 뭘 갖고 하면 돼요? 라고 전화를 하잖아. 그럼 말로 설명을 하고 문자를 보내줘. 요거 가져오라고. 우리가 전화를 먼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등록할 줄 어떻게 하고 우리한테 문자를 보내주겠어? 문의를 하니까. 무조건 물어봐야 돼. 그래서 보니까 서류로 갖고 갈게 여러분 뭐다? 자격증 4번 아니고, 왜 봐봐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좀 큰 사진 가져가야 돼. 여권용 사진. 그 다음에 이거 봐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나머지 건 놔둬버려요.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요렇게만 딱 밑줄 그어야 돼. 다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겠다. 이 말이지.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예외 있어요. 예외 설명 안 드렸어요. 아까 내용은 설명드렸지만 여기 원칙을 먼저 아시고 딱 요것만 밑줄 긋고요. 서류야 이거예요. 외국 사람은 지금부터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딱 하는 순간에 돈 좀 내라고 그런다. 보통 조례로 요금을 정해놓는다. 여기 딱 첫 줄 여기 밑줄 그으시면 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다. 조례요. 이 조례는 그 국회가 만든 법을 뭐라고 그래요? 국회가 만든 법. 법 중에 국회에서 만든 법을 뭐라고 그래요? 법이 넓은 개념이에요. 국회가 만든 법을 뒤에 율자를 붙여요. 법률. 그러니까 법도 이게 신분이 있는 거야. 법률은 좀 높은 신분이야. 법률은 100% 누가 만들어야 돼? 국회에 만들어야 돼. 근데 법률보다 조금 급이 낮은 게 뭐냐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많이 쓰는 말로 바꿔서 알고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행령은 누가 만들어요? 대통령이 만들어. 대통령은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대통령이 만든 법을 뭐라고 불러? 시행령이라고 불러. 다른 말로 대통령령 자를 뒤에 하나 더 붙여. 대통령령 이렇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법은 법인데 법률보다 밑에 있는 거야. 근데 대통령 말고 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장관이야, 장관. 장관이 만든 법을 뭐라고 불러요? 시행규칙이지. 얘는 얘보다 조금 급이 떨어져, 신분이. 이거 누가 만든다고? 장관이 만들어. 그럼 우리 이제 중개업에 대한 주무부서는 어디야? 중개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관리 감독하는 데가 어디야? 국토부거든. 그러면 요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령은 누가 만들까? 대통령이 만드는 거지. 그죠? 이게 신분이 있다는데 이걸 피라미드 요렇게 해요. 예? 딴 얘기가 됐지만 기초적인 얘기요. 제일 요 끄트머리에 있는 요 법은 뭘까요? 이거 다 법이요. 다 법인데 전부 다. 요 끄트머리에 요 법이 뭐예요? 제일 꼭대기 있는 법. 이게 헌법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추상적이어서 걸면 다 걸려. 응? 그래서 법이란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헌법에 따라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판결문을 쓴 거 보면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돼, 그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론이. 법적으로 딱 판단될 게 아니에요. 그냥 여론몰이야, 여론몰이. 자, 근데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 법률이라고 하는데 국회 말고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에 국회가 있을까 없을까? 그 경기도의 의회라고 그래, 그건. 어? 그러면 요 안양시에 가면 의회 있어 없어? 여러분 저 지방 의원들 뽑아놓지 않았는가? 그 지방 의원들이 있어. 그걸 지방의회라고 그래. 지방의회. 지방의회, 국회. 거기서 만든 법을 뭐라고 불러? 조례라고 그러지. 조례. 지방의회에서 국회에서 만든 지방국회에서 만든 법이 조례. 그 지방국회가 여기 급이 두 개가 있어. 하나가 이걸 자치단체라고 그래. 자치단체. 근데 그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들어보셨죠 이거?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은 뭐야? 시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거 얘기하고 해? 기초는 뭐야? 시군구 얘기하는 거지. 안양시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동안구는? 동안구 의원 뽑아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뽑은 적이 없죠. 안양시 의원은 뽑았죠. 안양시. 그래서 동안구는 의원이 없어. 등록관청이긴 해도. 약간 분리가 되는 순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거 조례야, 조례. 그런데 안양시, 경기도지사 하는 법을 만들까, 못 만들까? 만들어. 경기도지사가 만든 법을 뭐라고 불러? 규칙이라고 그래, 규칙. 경기도 규칙 그래. 서울시장은 규칙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어. 서울시장이 만든 것을 서울시 규칙이라고 그래. 이건 잘 못 들어봤을 거야. 이거 많이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 규칙은 누가 만드냐? 지방, 자치, 단체, 장이 만들어.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여기 같은 경우는 안양시장. 안양시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국회가 좀 한 등급이 높아. 국회 쪽이. 안양시 조례. 안양시장이 제일 핫발이야. 규칙. 서울시 조례. 예? 서울시장이 규칙. 이렇게. 이게 피라미드 구조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등록 받아줄 때, 등록 신청한 사람한테, 야, 15,000원 내. 요거 뭐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경기도 조례, 안양시 조례. 안양시 조례야. 그렇게 법이 돼 있어.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큰 틀은 여기서부터 쭉 해서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뭐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국회하고 여기 중앙정부 요것을 국회하고 여기 대통령 장관 여기 있잖아요. 이걸 중앙정부라고 그래. 중앙정부. 밑에 여기. 경기도하고 안양시 요거 뭐라고 그래요? 여기. 안양시 요것을 지방정부라고 그래. 이렇게. 닮은 꼴이죠. 자. 근데 옛날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없었어. 자치제도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게 없어, 요게. 요 부분이 없었다고, 옛날에는. 하나도 없어. 그럼 안양시장, 경기도지사 누가 임명해, 옛날에는? 대통령이야. 너 경기도지사 해. 대통령이 저하고 잘 알아. 나한테 경기도지사 하면 난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제가 됐다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한테 충성이지. 제가 원하시는 거 다 해주겠다고. 국민을 볼 필요가 없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돼서 이제? 이게 생겼지? 국민이 뽑지? 말 잘 듣잖아. 국민이 뭐라고 그러면 막 귀 기울는 척 하고. 이렇게 하잖아. 굉장히 민주화된 거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아이고, 지방의회 의원들 뽑아놨더니 비리만 저지르고, 정보 빼나가고, 자기들 사업에 써먹고, 이거 싸업, 돈만 나가고,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고. 없애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그 나쁜 짓 하는 놈만 깜빡이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그럴 게 아니고, 그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근데 그 중에 나쁜 짓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정부 빼가고, 뭐 갑질하고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해? 왜 깜빵 보내야지. 잘라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지.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지금 하다가 딴 얘기 같지만 두고 여러분 이제 법을 공부하려면 이걸 꼭 알고 이 구조를 거의 다 했어 이제. 이건 다 몰라도 되고 등록관청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밑줄 하나 그거 보고 오세요. 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요 어디 갔어? 군수 구청장이 뭐다? 등록관청이다. 이거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가 안 보여요, 저는. 57페이지, 이렇게. 기초인데, 자, 봐보세요.
여기 시장인데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과천시장 얘기했죠. 안양시장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특별자치도 그러면 여기 최근에 많이 생겼지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제주도지. 제주 특별자치도라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특별자치도 빼버리고 그냥 제주도라고 해서 그렇지 특별자치도지. 제주도에 가면 시가 요렇게 제주도 섬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제주시, 밑에가 서귀포시잖아.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제주시장은 누가 임명해? 제주 시민들이 뽑아요? 어? 안 뽑아. 제주도지사가 바로 임명해 그냥. 자치권이 있어 없어? 없어. 서귀포시장 누가 이거 뽑아? 안 뽑아. 제주도지사가 그냥 바로 임명해. 예. 독특하죠. 자치권을 인정한다고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서귀포시장은 등록관청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된다고. 서귀포시장도 돼. 우리가 뽑지 않았어도. 그죠? 여기 제주시장도 되는 거야. 제주도지사는 안 되지, 거기는. 그러니까 제주도지사 대신에 누가 일한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시장이 아닌 것을 행정시라고 그래. 반대말이 뭐야? 행정시의 반대말. 우리 행정시장은, 서귀포시장은 우리가 투표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행정시장이라.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시장을, 오, 맞았어. 다 자치시장이라고 그래. 자치권, 자치시장이라고 그래.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이게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아이, 좀 어려워져 버렸네,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자, 잊어먹고, 제주도 그림이나 하나 기억하시고, 여기도 등록관청 된다, 안 된다? 제주시장도 된다, 이 말이지. 이거요. 아직 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구청장까지. 오케이. 여기가 등록관청이야. 자, 이제 한두 군데만 더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요게, 가서 등록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요 종이를 내줘. 요 종이를 내준다고, 적으라고 쭉 하는 거야. 사진 가져오셨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 예. 실제 실무적으로는 도장도 가져가야 돼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시험에는 그게 이제 안 맞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린 거예요. 실제는 도장도 가져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요걸 적어내시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저도 적어봤어, 이거. 그럼 갖고 온 서류 요렇게 같이 딱 접수가 된 거야. 그럼 자기들끼리 이제 따져보겠지. 조회할 거 조회하고. 신원조회 같은 거 해요. 오케이. 그래서 패스가 되면 뭘 해준다? 몇 페이지예요, 이건? 5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9. 등록을 시켜준다, 이거지. 요게 심사기간이, 여기 보면 신청 받은 때부터 며칠 안에 등록을 시켜주라고 돼 있어요? 7일인데, 보통 현실적으로는 한 3, 4일 정도면 문자 와요. 그러니까 바로 문자 오지는 않고 보통 한 3, 4일 정도 걸려요. 근데 법에서는 며칠 이내에 등록을 시켜주라? 7일. 그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죠? 자, 문자 보냅니다, 문자. 문자 받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자? 등록증 찾으러 오라는 문자가 나와요. 응? 네. 그리고 등록 통지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 수닥수닥 해가지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숙닥해서 할 게 어디요? 뭐예요? 보증 설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접수시켜 놓고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 가서 보험에 들어, 우리가. 아시겠죠? 들리면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여기 동안구죠? 동안구청장한테 통지가 가요. 뭐라고? 고종원이라는 사람이
보험 2억짜리 들었다고 통지가 간다고.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관청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뭐가 왔어? 통지서가 왔어? 거기에 그 아무개가 2억짜리 들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지.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준비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드디어 등록증 찾아가세요. 문자를 보낸다고. 그럼 가서 등록증을 어떻게 하면 돼? 수령하면 되죠? 잘하는 손은 등록증을 딱 수령하면 돼. 이제 거의 끝이요. 근데 등록증을 받아서 사무실로 오는데 이거 등록증 갖고 실무적으로 꼭 이제 그 다음에 꼭 할 게 있죠. 뭘 것 같아? 등록증 받아서 그 다음에 하는 거. 우리 이제 행정사 교육 받은 사람들도 보니까 이제 막 이거 단톡방 만들어서 단톡방 만들었는데 우리 한 10명밖에 안 되지만 어떤 그 밴드 단톡방이 아니고 이건 밴드던데 2,600명이 가입돼 있더라고 행정사가. 그러니까 출입국 행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가입돼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알림 표시를 저 처음에 몰라고 알림 표시가 돼 있더라고. 계속 그거 막 밤새도록이 아니잖아. 그냥 밤 10시 11시까지만 계속 드르륵 막 떠가지고 못 해먹겠더라고. 그래서 알림 표시를 이제 지워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2,800명이 글 하나씩 올리니까 어떻겠어 그게. 행정사들이 모여갖고. 에? 자, 이거 뭐예요? 근데 거기서도 질문 올라오는 게 전 보고서 참 웃었는데 이거 사업자 등록 내야 돼요. 세무서 가서.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되잖아. 이게 있어야지만 사업자 등록을 내줘요. 세무서에서.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낼 수가 없어.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먼저 요리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이거 바꿔서 가야 돼. 행정사도 똑같아. 행정사도 이거 바꿔서 사업자 등록 내고 하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등록 절차까지 본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결격 사회부터 진도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안 본 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